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의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로종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1톤 수준이어서 4에서 5톤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정부 및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몇 차례의 시험에 실패한 끝에 현무-4 미사일 시험에 사실상 성공했다. 현무-4 존재가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3월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안흥시험장에서 현무-4 두 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한 발은 실패했다. 그전에도 비행거리를 줄여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고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현무-4도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TV 상식 깨는 가분수 미사일 시행착오 끝개발 성공. 이는 현무-4가 무기 상식을 깨는 가분수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길고 엔진 추력도 강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5에서 10톤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은 엔진 추력 등을 감안해 500kg에서 1톤가량의 탄두를 탑재한다. 2톤 이상의 탄두를 달 경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가분수 미사일이 돼 안정적으로 비행하기가 어렵다.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럼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두 중량 2톤 이상의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비롯한 북한 주요 지휘소 등 북한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우리 공군은 이미 미국에서 도입한 GBU-28 벙커버스터 정밀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걸프전 등에서 활약한 무기로 철근 콘크리트는 6m, 일반 토양은 30m 이상 관통해 들어가 폭발한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한 관통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GBU-57 MOP 벙커버스터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중량 14톤의 탄두 중량도 2.4톤에 달해 철근 콘크리트는 강도에 따라 8에서 60m를 관통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에 GBU-57 두 발을 탑재해 북한 주요 지하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무기도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북한의 일부 전략 지하시설은 파괴하기 힘들다고 한다.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B-61-12 신형 전술핵 폭탄은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지만 핵무기여서 실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거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국산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위력 강해. 국방과학연구소는 괴물 미사일 현무-4가 정상적으로 비행해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하는데 시행착오를 여러 차례 겪은 뒤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원래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2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증가한다. 유사시 우리 중남부 지방에서 평양을 때릴 경우 500km짜리 미사일로도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 4에서 5톤 이상 탄두로 평양 주석궁이나 인근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무-4의 탄두 중량이 무거운 것은
일반 고폭 탄두가 아니라 지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텅스텐 합금 등 중금속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무거운 탄두가 일반 폭탄보다 훨씬 높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5에서 6 이상의 고속으로 떨어져 충돌하기 때문에 미국제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지하 깊숙이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4가 북한이 미사일 시험할 때 쓰는 방식인 고각 발사로 발사해 마하 10 이상의 고속으로 충돌,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고각 발사 방식은 아니며 웬만한 전술 핵무기와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괴물 미사일 현무-4 내년부터 양산하나.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이르면 내년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탄도미사일의 전력화에 속도가 붙으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의 탄도미사일 경쟁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1톤으로 추정된다. ADD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 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무-4가 올해 안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탄두 중량이 2톤으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의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톤까지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길을 열었다. ADD는 곧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에 나섰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현무는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2A, 현무-2B,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 미사일이 있다. 군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하강 단계에서 활강, 상승하는 프롭 기동이 가능한 현무-2B 탄도미사일을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 기반인 현무-3 순항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 대신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다. 육군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현무-4 개발 계획이 수립되자 작전 개념을 바꿨다.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1,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먼저 촉도하는 개념을 수립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 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을 수행하는 5대 게임 체인저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3개의 벨트에 나눠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DMZ 인근 전방부터 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3개 벨트 13개 기지에 중단거리 미사일과 ICBM 등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벨트는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 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도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벨트는 DMZ 북방 90에서 120km에 구축됐으며 노동 미사일 여단이 맡고 있다. 사거리 1200km로 300개 이상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 미사일의 텔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 지역이다. DMZ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에서 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30대 안팎의 텔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고함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ICBM급인 KN-08까지 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해상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되고 있는 사거리 800km 현무-2C 탄도미사일. 조선일보 TV.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 보유하게 된 한국군.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현무-2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500kg에서 1톤이었다. 현무-4가 이를 뛰어넘는 탄두를 달 수 있게 된 데엔 지난 2017년 미사일 지침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800km 미사일의 최대 2톤 탄두를 달 수 있고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해 사실상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우리 군 관계자들도 반신반의했던 사안이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종전 미국의 행태로 봤을 때 탄두 중량 제한 철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통 크게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 끌어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무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 지대지 미사일에 붙는 이름이다. 국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2A, 현무-2B,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이 있다. 현무-3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1500km로 늘릴 수도 있어 북한은 물론 유사시 중국이나 일본의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 주요 목표물에 대해선 현무-3보다는 현무-2 탄도미사일이 주로 활용된다. 현무-2가 현무-3보다 훨씬 빠르고 탄도 위력이 크기 때문이다. 현무-4는 김정은 도발 억제할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무기. 현무-4는 최종 검증 단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현무-4 개발로 한국군은 유사시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1,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지휘소, 장사정포 진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2톤 탄두를 단 사거리 800km짜리 미사일로는 북중 국경 인근 지역에 있는 북지하미사일 기지와 지하 군수공장 등을 파괴할 수 있다. KTSSM은 사거리가 150에서 200km로 짧은 편이지만 정확도가 1에서 2m에 불과할 정도로 높다. 주로 DMZ 인근의 북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으로 쓰인다. 군 소식통은 현무-4 개발로 한국군은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대량 응징 보복에 가장 유력한 수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8월 6일로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국산 무기 개발의 총본산이다. 현무-4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래전과 북한, 주변 강국 위협에 대비한 전략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 강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탄도, 순항 미사일 등 비밀 전략무기를 개발해온 연구원들은 정년 후 재취업도 어렵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북한 김정은은 ICBM에 장착되는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를 업어주기까지 했다며 현무-4 등 전략 미사일 개발자들은 일종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